안녕하세요. 저는 중대부고 1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김혜강이고요. 첫 시험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좀 찬찬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항상 비슷하게 출제 비율이 주관식 35 대 객관식 65 이고요. 근데 이게 상당히 많은 점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주관식 같은 경우에 그래서 1 등급과 2 등급을 가르는 문제는 거의 다 주관식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흐리게 보이긴 하는데 출제 비율을 알려드리면 항상 그랬듯 부교재가 50%에 거의 준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부교재이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가 25 점, 그다음에 교과서가 14.6 점에 해당돼서 한 15% 정도가 나오고요. 듣기가 10 점에 해당돼서 10%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듣기를 배제하고 보면은 부교재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편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모의고사에서 서술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출제 비율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보여드리면 사실 객관식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은 대의 파악입니다. 그러니까 주제나 주장이나 요지를 파악하는 문제들이고요. 그다음에 내용 일치나 글의 흐름이 많이 나오는데 글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모의고사에서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글을 순서대로 잘 배열하고 문장을 넣고 하는 연습을 탄탄히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어휘와 어법은 배점이 높진 않지만 서답형에 나오는 문제가 어휘, 어법이기 때문에 꼼꼼히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요약문 완성이랑 영작이 킬러 유형에 항상 해당이 됐는데 이번엔 요약문 완성이 되게 평이하게 나온 편이고 영작이 상대적으로 되게 많은 비율이 나와서 그래서 아이들이 시간 부족하지 않게 완벽하게 다 쓰는 것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답형 7개를 다 한꺼번에 찬찬히 볼 건데요. 서답형 1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요한 부분은 뭐였냐면 easy를 easier로 바꾸는 힘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되게 평이하게 나왔는데 거의 어용 변형도 없었고요. 근데 easy를 then이 있기 때문에 비교급으로 바꾸는 거를 연습을 했어야 됐는데 이거를 주의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easy라고 쓰면서 감점의 요소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요약문 완성을 쓸 때 connections라고 써야 되는데 network라고 쓴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답이 되지 않는 이유가 저희 친구가 헬프에 동그라미 쳤듯이 동사에 복수 동사가 들어왔죠. 그래서 그대로 썼을 때는 네트워크가 답이 될 수 없고 connections만 답이 될 수 있는 유형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키워드는 이렇게 connection이 있으면 아무래도 고용될 확률이 높다. employeds가 답이 되면서 끝나는 문제였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직보 자료에서도 그대로 적중을 하면서 저희는 심지어 직보 때 easy를 easier로 바꾸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이 이유가 저희 학교 선생님 중에 특정 선생님이 비교급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then이 있으니까 easy로 줄 확률이 높다. 그런데 easy를 easier까지 바꾸는 게 어용 변형에 포함이 되는 걸 주의해라 라고 연습을 했었고요. 당연히 워크북에도 실렸었고 위클리 테스트에서도 이 문제를 한 번씩 풀었었어요. 근데 특히나 저희가 이 요약문 완성을 위클리 테스트 때 풀 때 제가 커넥션즈를 답으로 냈었는데 그때도 친구들이 네트워크라고 되게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단서를 매럴이 동사이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답이 될 수 없다라고 가르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접목시켜서 풀었던 친구들은 무난하게 서답형 1번을 맞췄을 거라 생각합니다. 서답형 2번 같은 경우에는 학교 필기에서 되게 강조점이 많았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학교 필기를 쭉 읽다 보면은 이런 포인트에서 나오겠구나 저희가 파악할 수 있었고요. 여기서는 조금 어려웠던 문제가 원일 것 같아요. 근데 원을 원즈라고 바꾸는 거는 사실 빈출 개념은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간과해서 넘어갔을 수 있는데 여기서 countries를 받기 때문에 s를 꼭 붙여야 된다고 강조했던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랑 아니면 이 지문에서 사실 선생님들 3분이서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게 이 수의 일치를 주의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수의 일치 관련된 문제가 2문항이나 나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교 필기에서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이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이렇게 직보 자료를 만들어줄 때 상단에 제일 중요한 거를 표기해 주는데 여기 보시면 수의 일치라고 써있고 리를이 나올 거다. 그 다음에 원즈가 컨트리스를 수의 일치를 하는 걸 꼭 기억해라. 이렇게 제가 써놨거든요, 제목을. 그래서 여기에서 다 파생이 되면서 문제가 나온 거고요. 그거를 제가 실전 문제로 직보 자료에서 만들어줘서 그래서 저희는 원이 원즈로 바뀌는 것도 연습을 했고 아니면 유의어를 is tied to를 is linked to 뭐 이런 식으로도 연습을 했었고요.
이거를 당연히 위클리 테스트 때, 주차별 테스트 때도 연습을 했었습니다. 서답형 3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준 킬러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는 파트인데, 이유는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 출제되는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 만든 문장을 가지고 핵심 어법을 활용해서 영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결합해서 선생님께서 문제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건 처음 보는 문장이다 보니까 외워서 써야만 하는 친구들은 조금 당황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평소에 저희가 어떻게 대비를 하냐면 8단계 워크북이라고 해서 핵심 어법을 활용하는 영작 연습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본문에 없었던 부분을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중이 된다기보다는 조금 그런 것들을 관련해서 쓸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답형 4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변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교과서에서 학교 선생님이 강조했던 것들을 활용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give A, B, A한테 B를 주다를 provide로 쓸 경우엔 A with B라고 써야 돼요. 근데 with 뒤에 뭐를 쓰고 with 앞에 누구에게를 쓰는 게 키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영작이 나왔었고, 아니면 favorable을 better, 아니면 uncertain을 unpredictable, 이렇게 유의어를 조금 바꾸는 정도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특정 선생님이 별표를 쳐줬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별표를 그리면서 이걸 연습을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마지막 문장에 별표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핑크색으로 색칠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별표 치고 꼭 연습해 보라고 했는데, 이게 그대로 나온 형태였고요. 그 다음에 서답형 5번이 저는 상당한 킬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유가 주제문이긴 했지만 대의를 대모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외운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도대체 대의를 쓰면서 말이 맞게 어떻게 쓰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께서도 이거는 허용 답안이 아주 많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평가가 되느냐에 따라서 1등급의 포인트가, 저는 점수가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에 따라서 95 아니면 93, 93에서 95 정도의 난이도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직보 때는 강조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워크북 때도 항상 7단계에 실려 있었기 때문에 주제문이었고 연습할 친구들은 다 연습을 했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서답형 6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생님이 3분이나 강조했던 문장이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질문에다가 별표도 계속 그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꼭 마지막에 연습하자, 가목적어 it은 꼭 나온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 가목적어 it과 진목적어 대절, 그리고 주제문을 해당하면서 coherent를 2번이나 써야 되는 구조가 되게 중요한 지문이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문제가 사실 조금 더 어려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subject가 다이어였기 때문에 subject를 쓰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았으나 cognitive를 생각하기는 좀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1점의 감점 요소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 최상위권한테는 99와 100을 가르는 문제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직보 자료에 있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의 별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별표를 3개나 제가 쳐줬고, 그래서 이 문장이 별표 문장이었어요. 저희가 직보 문장이 되게 많지만 직보 문장 안에서 별표 쳐준 게 7개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에 서답형 7번인데요. 서답형 7번 같은 경우에는 주제문이면서 그리고 어형 변형을 요구하는, 그래서 create를 쓸 거면 어떻게 쓸 건지, share를 동명사로 쓸 건지, pay는 to be paid라고 수동태로 쓰는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 역시도 학교에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해주셨어요. 특히 successfully 뒤에서 수식하는 구조인 걸 놓치지 말라고 얘기하시면서 부사가 안 된다고도 강조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연습했냐면 따로따로 형용사랑 그 다음에 to be paid를 연습도 했었고, 그리고 주제문으로서 서술형 연습도 했습니다. 직보 자료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 직보에서 되게 많은 문장들이 실제 시험에서 출제가 됐고요. 그러면 반증되는 거는 아무래도
학교 필기에서 정말 출제가 많이 되는구나를 알 수 있었던 시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 놓아서 난 적중 많이 했어 라고 얘기해도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학생들이 체감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저희 학생들 문자 보시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신 게 객관식에서도 나왔다는 거, 아니면 점수가 뭐 99, 100이 있다는 거, 아니면은 뭐 냉신하게 됐다라던가, 아니면 신들리게 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막 할 정도로 저희가 이번에 직보에서 정말 많은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찝어주고 많이 적중됐다기보다는 적게 찝어주고 적게 그리고 많이 적중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드리면 7주 동안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항상 핵심적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누가 생각해도 중요한 문장들을 다루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접근하다가 마지막쯤에는 출제자의 눈으로 보는 그 시험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필기를 다 읽고 필기를 통해서 정리해주고 문제를 만들어주는 그런 섹션으로 가는 7주가 흘러가는 세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워크북도 그리고 위클리 테스트도 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내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거를 수업을 점진적으로 체화하기 좋은 수업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시간표는 5월 12일에 개강하고요. 화요일 6시부터 9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